예, 반갑습니다. 저 다음 세대 재단 박대우입니다. 이게 저녁에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강의 요청을 받고 사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특정한 어떤 그룹을 위한 교육도 아니고, 주제도 사실은, 써있지만 뭐, 소통, 오픈, 뭐, 이런 게 좀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대하신 거하고 다르다 그러면, 혹시, 또 기대를 하고 오셨다 그러면 분명히 그 기대 이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지 마시고 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가 앞에 보이세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저 만년필 그림 그리고 뭐 글 쓰고 하는 게 제 취미인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초연결의 사회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 초연결의 사회가 됐다 그래요. 근데 저도 뭐 이쪽 관련된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아주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제가 힘들고 좀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어렵고 이런 순간이 오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만 연결이 돼 있어도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실은 이 연결이라는 게 괜히 이 사람만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결해서 관계로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는 시점에 제가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는 구체적 관계를 맺고 있나요? 라는 게 이제 제 퀘스천이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예. 강의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할까요? 예. 이건 뭐냐면, 제가 이 그림 왜 그냥 카피했냐면, 이게 이제 외줄 타는 건데요. 외줄 타는 모습인데,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기업에 들어갔어요. 기업에 들어가서 사회공헌 업무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한 20년, 21년째 지금 사회공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위험한 외줄 타기를 이때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자칫 몸이 왼쪽으로 기울면, 뭐 비영리, 오른쪽으로 기울면 영리, 뭐 이런, 그 중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저한테는 어렵고 재밌고 도전적인 일들을 이때까지 해왔던 사람, 그래서 아직도 계속 외줄을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입장. 그리고 제가 다음 세대재단은 예전 다음 커뮤니케이션, 지금은 다음 카카오가 만든 재단인데요.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IT 전문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경계도 또 왔다 갔다. 그래서 저 외줄 타는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뭔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돈을 줄 수 있는 사람하고 연결을 한다든지, 영리와 비영리를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이종, 예를 들어서 이과와 문과를 뭐 연결한다든지, 이런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책을 좋아하는 게, 책을 좋아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책을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모으는 쪽에 가깝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사놓았던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항상 도전이 되죠. 야, 너 왜 저렇게 많은 책을 샀니? 뭐 이러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만년필입니다. 저는 만년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여러분, 여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그죠? 예. 20대,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20대. 예. 30대. 예. 40대는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이상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 친척이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년필 같은 거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년필 쓰면 이제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이 만년필은 왜 좋으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만년필을 오랫동안 쓰잖아요. 한 만년필을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 한 30몇 년 되는 만년필이 있거든요. 제 손에서. 그렇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한테는 엄청나게 부드러운 필기감을 걔가 전해줘요. 그냥 뭐 싹 흘러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 만년필을 탁 주잖아요. 그러면 잘 필기가 안 돼요. 거칠거칠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기하는 각도가 다 다르고 필압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만년필은 제 이 앞에 이 뭐죠? 촉이라고 그러죠. 만년필 촉이 제 스타일로 딱 달아있는 거죠. 그래서 만년필을 오래 쓰고 나면 그 만년필은 나한테만 필기를 허락하는 아주 멋진 친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뭐 여기 볼펜 쓰시는 분들 눈에 보이는데 이 볼펜 따위는 아무나 써도 그냥 다 필기를 허락하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만년필은 저한테만 필기를 허락하는 아주 멋진 아이가 있어요. 만년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커피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좋아하고 또 넘어갔죠. 이건 뭐냐면 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이 물건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블랙을 굉장히 좋아해요. 색깔 없는 거. 그래서 제 옷도 블랙이 굉장히 많고요. 하여튼 블랙을 좋아하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영리에서 늘 이게 혼나는 건데 왜 이 채식 관련돼 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육식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육식을 주로 하고 채식은 육식에 대한 면죄부 정도로 생각하는 그 정도 사람인데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죠. 또 있어요. 제 아내가 저희 집 벽이에요. 저희 집 벽인데 제 아내가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제 딸하고 걔하고 저하고인데 제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두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 여성들은 하느님이 저한테 잘 살으라고 보내주신 선물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나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엄한 사람을 한 분 보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인간되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서 굉장히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엄해지세요. 그래서 혼도 많이 내시고, 그리고 여기 혹시 결혼하신 여성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리면, 이렇게 화가 나시거나, 이렇게 좀, 남편을 혼을 낼 일이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가음 지르거나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고함 지르거나.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화가 많이 나면 존댓말을 하세요. 그게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잘못했어요? 아내가 저를 불러요. 부르는데 여보 여기 좀 와보세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이 그림을 버릴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저는요 직장인이에요. 예, 직장인이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어찌 보면 열심히 살려고, 진짜 열심히 사는 직장인? 그래서 저한테 막 물어봐요. 뭐,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좋아하게 됐고, 이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진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사진 보면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저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마을이라 그래서 좀 마을 얘기를 조금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동네 어귀에 쌀집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쌀집. 동네에 싸전, 그죠? 쌀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쌀집을 볼 수가 없죠, 거의. 예. 왜냐하면 다 그냥 어디죠? 마트로 다 들어갔죠. 그리고 딱 포장돼서 나오죠. 10kg, 4kg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죠. 옛날에는 쌀집에서 이렇게 한 대씩, 두 대씩 이렇게 팔았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 있죠. 쌀집 아주머니가 똑같은 한 대를 주지 않아요. 그걸 아세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약간 집안이 좀 어렵거나 좀 힘든 것 같거나 평상시에 좀 집안 식구가 많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대박을 이렇게 떠서 탁 줘요. 근데 그 동네에서 좀 얄밉거나 아니면 잘 살거나 뭐 이러면 대박을 딱 떠서 슉 잘라서 한 대를 탁 넣어줘요. 그런 쌀집이 있었죠.
그래서 이 쌀과 한 대의 관계는요, 사실은 그 쌀집 아주머니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한 대, 두 대가 결정됐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죠. 예, 관계라는 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쌀집, 네. 예, 쌀집. 제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 되게 생경해요. 낯설어해요. 왜냐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저희들 아마 이게 저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40대 이상들은 아마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쌀집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꼭 이 쌀집 앞에 나와 앉아 계세요. 다리 꼬고 앉아 계세요. 지나가면 인사도 하고 뭐 이런 풍경이 있죠. 혹시 이 동네에 전파사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이 전파사 아저씨는 완전 맥가이버였어요. 못 고치는 게 없었습니다. 요새는 전자보이콘을 하게 되면 AS 센터를 주잖아요. 예전에는 전파사에 가서 아저씨를 불러왔지요. 아저씨 TV가 안 나와요. 아저씨를 불러와요. 이 아저씨가 불러오면 아저씨는 요새는 그렇잖아요.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표준화돼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서비스료 얼마, 내 출장비 얼마 이렇게 탁탁탁탁 표준화돼 있잖아요. 이 아저씨는 딱 오시자마자 TV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일단 와서 뭐 하세요? TV를 일단 2번 두드리세요. 네. 이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분이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옥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셔갖고 뭘 조정하는 줄 아세요? 안테나를 조정한다. 이 안테나를 조정하면서 밑에 친구한테 이야기하죠. 만약에 저다 그러면 대우가 TV 나와! 물어봅니다. 안 나오는데요? 그럼 또 조정하세요. TV 나와? 네, 나와요. 그럼 내려오세요. 내려가고 딱 보고 난 다음에 됐어? 이러고 가세요. 돈을 안 받죠. 돈을 받아야 될 거고 안 받아야 될 것도 그분 관계 속에서 그냥 나와요. 네,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풍경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죠? 네, 이 서울에서는 좀 보기 힘들겠지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모든 소문과 모든 것이 다 모이는 장소가 있죠? 그게 바로 미용실이죠. 저기 가면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저 아주머니는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정말 거의 똑같은 모양을 하고 계세요. 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리고 쫙 앉아서 동네 모든 얘기를 나누고 계시죠. 이런 풍경들. 혹시 이거는 뭐 약학분엽이 돼서 이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지만 옛날에 약국에 가면요 거의 저희 집 주치의였죠. 주치의. 그래서 저 집은 소화가 안 되는 집안이니까 이런 걸 먹여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옛날 조제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불법 의료행위지만 주사도 놓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알부민 뭐 이런 것도 놓아주시고 뭐 이랬던 데가 있죠. 이거 구멍가게인데요. 구멍가게. 이 구멍가게가 여러분한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구멍가게가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3가지가 있군요. 이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구멍가게는 외상을 해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외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네 구멍가게에서 외상 한번 안 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외상 장부가 다 있고, 그리고 아주머니 이거요? 이러면 가져가. 그리고 탁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 외상 장부를 나중에 깔 때 되면 또 이건 뭐 얼마 안 되니까 이건 빼고 뭐 이런. 요새 외상이 돼요? 얘는 전혀 안 되죠. 얘는 될 수가 없죠. 예. 그 사람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외상이 됐어요. 또 있어요. 저기 뭐 팔았냐면 두부 같은 거 팔았어요. 두부를 목판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딱 하나 주세요. 이러면 탁탁 잘라갖고 신문지 둘둘 해서 까만봉지 탁 넣어서 줬어요. 그죠? 또 뭐 있었는 줄 아세요? 저기에 콩나물 시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자기 마음대로 줘. 요새는 딱 패키지해서 나오지만 아주머니 마음대로 손 빡 해서 얘 집안에 좀 사람 많다 싶으면 더 팍팍 퍼서 주는 이런 동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가 우리한테 줬던 그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저보다 더 젊은 친구들, 그리고 제 딸 나이 때는 동네가 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도시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황당한 일도 생기죠. 여러분 이거 슬라이드하고 그 영상을 저하고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픈 사연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사연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집들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부산의 한 주택가. 어제 오전 11시쯤
2층짜리 단독주택의 1층 월세집에서 60대 여성 김모 씨의 시신이 뼈만 남은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겨울옷을 여러 겹 껴입고 목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김 씨의 집은 이렇게 주택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있었지만 이웃들은 물론 집주인조차도 김 씨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건물에 사는 주민들과도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고 뭐 이래 해도 그러면 생각도 못하고 이제 오래된 집이라서 집이 낡았고 뭐 정화조니 이런 게 잘못되고 정화에서 오는 냄새 중만 알았지. 집주인도 월세를 받지 못했지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고 월세는 매달 보증금에서 떼어서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다 오랫동안 김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갔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숨진 지 5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보면 겨울철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집주인 아저씨가 5년 전에 뵙고 나서 그 이후로 못 봤다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복 오빠 1명을 제외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산일보 박진숙입니다.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요. 많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그만큼 오랫동안 완전 방치되고 있었고 그분의 아마 관계는 아마 거의 단절된 상태로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사실 하는 일의 가장 큰 거는 어떻게 하면 관계망을 더 쫀쫀하고 깊게 만들어낼까를 고민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계망이 쫀쫀할수록 사람들은 살기가 좀 더 편안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도 제가 어느 상조회사 분하고 협동조합 만드시는 상조협동조합에 계신 분하고 얘기하다가 들은 내용을 그린 건데요. 예전의 동네에서는 삶과 죽음이 공존을 했었어요. 이 또 40대 이상들은 아실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면 그게 그 어떤 동네든 동네에 들어가면 꼭 상갓집 한두 군데는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상중 이런 불이 들어와 있고요. 대문에는 상중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상을 집 안에서 지르셨죠. 그래서 동네에는 삶과 죽음이 공존을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동네에는 삶만 존재하고 있어요. 죽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어디로 가느냐면 다 영안실로 가죠. 그리고 그 영안실에는 아이들이나 꼬마들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죽음을 볼 수가 없는 이 상태. 삶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됐다는 것도 우리 한번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의 총체적인 모습을 보려면 삶과 죽음을 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한쪽 면만 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한테 말씀하실 때 분명히 IT와 미디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하신 것 같아요, 주문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기술과 함께 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잘해볼까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인터넷에도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페이스북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스북 쓰면 친구들이 깨있죠. 깨있죠.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너 친구일걸? 이러고 친구 소개해줘요. 딱 봤더니, 내 친구야.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친구 다 늘리고 그러죠.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이건 이제 이미 지나간 이벤트인데, 페이스북 내에서도 페이스북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거 아세요? 앱 안에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을 깔면 페이스북 자기 친구들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앱들이 있어요. 앱들이 있는 페이스북 전용 앱들이죠. 있는데 그 전용 앱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게 영어로 와퍼 sacrifice라고 돼 있는데 이 와퍼는 뭐죠? 햄버거 회사 햄버거죠, 그죠? sacrifice 희생하다 이런 뜻인데 이 앱을 깔면 이런 화면이 이제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자기 친구 목록이 이렇게 뜹니다. 목록 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클릭을 쫙 하잖아요. 그럼 일로 옮겨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탁 누르면 얘가 프로필 사진이 타서 없어져요. 쫙.
없어지고 여기에 꽃표 하나 다 생겨요. 이 앱은 뭐냐면 와표가 이벤트를 하는 앱인데 10명의 진짜 페이스북 친구를 삭제를 하면 너 와포 하나 교환권 줄게. 이런 이벤트를 해요. 와. 근데 이 앱은 또 악마의 앱이에요.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 정말 싫은 친구가 있어서 삭제를 하잖아요.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메시지가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친구가 삭제했어 아니면 차단했어 이런 메시지 안 가거든요. 이거는 가요. 이거 어떻게 가느냐면 네 친구가 와퍼 먹으려고 널 삭제했어.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벤트가 성공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와퍼가 3,300원이라고 하면 10명이면 1인당 330원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33만 명 정도의 친구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10명 이렇게 한 명씩 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허망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진짜 친구들이에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냥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 친구들일 수 있어요. 디지털 이야기로 살짝 넘어와 보죠. 이걸 계기로 넘어와 보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대요. 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이렇게 구분하면 되게 좋대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피터 킨센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야, 이 카메라가 뭐야? 이렇게 이건 뭐야?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이 2개가 나온다는 거죠. 한 명은 디지털 카메라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대요. 또 한 명은 카메라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예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날로그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디지털 카메라, 이거는 필름 카메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본 디지털 아니면 완전히 디지털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은 이걸 보자마자 그냥 카메라 이렇게. 제 아내하고 딸한테 물어봐요. 저한테는 좋은 비교군이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사진 보여줬어요. 이거 뭐야? 우리 집사람 이런 거 왜 물어봐?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딸 딱 보자마자 카메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다르죠. 여러분 사고 속에도 아마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분하고 계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제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어요. 봅시다. 제가 손으로 필기를 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렸어요. 만년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뭐예요? 아날로그죠. 제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네요. 사진 속에 들어간 거는 뭐예요? 디지털. 제가 그걸 가지고 프린트를 했네요. 프린트해서 사람한테 엽서처럼 보내줬어요. 아날로그의 디지털이에요. 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애매해지고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 디지털의 환경을 조금 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2005년과 2013년도에 거의 같은 장소에서 찍었다는 그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이냐면 교황으로 취임하고 나면 이게 신도들한테 인사하는 시간이 있대요. 인사하는 시간에 2005년도에 찍은 사진과 2013년도에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달라요? 2005년도는 교황님을 뭘로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2013년도는요? 모니터로 다 보고 있죠. 사진으로 찍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사진 찍어서 뭐 할까요? 막 교황 봤어.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쩔어.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달라졌죠. 누군가가 칼럼을 썼더라고요. 어떤 칼럼을 썼냐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왜 사람들은 소중한 기억을 눈에 담으려고 하지 않고 왜 자꾸 카메라에 담으려고 그러냐. 애기들 재롱잔치 가서 자기 눈으로 아이들의 재롱을 봐야 될 것인데 잘 들어오지 않는 그 화면 하나로 아이들을 찍으려고 왜 그렇게 난리를 붙일까? 이런 얘기를 했다. 의미가 좀 있는 얘기 같죠? 네. 또 보시죠. 이거 지하철에서 흔히 만나는 광경이죠. 지하철의 광고 시장이 다 죽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않거든요. 지하철에서 고개를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러고 있죠. 옛날에 지하철에서 고개를 드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들었어요? 그거 하려고. 노선도 보려고. 요새는 앱도 다 노선도 다 나와 있죠. 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 저렇게 앉아있죠. 이렇게 다 앉아있죠. 이걸 보고 이제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또 혼을 내시죠. 어떻게 혼을 내요? 이 새끼들 요새 애들은 말이야, 지금 제가 지금 방송용으로 한다고 진짜 되게 힘들어요. 이 새끼들 요새 말이야,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고 말이야,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안 보고 뭐 볼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안 보면 옆 사람하고 우리가 인사해요? 뭐, 어디 가세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인사 안 하잖아요. 그거는 옛날에 신문 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봤다고요. 안 했다고. 매체가 달라졌을 뿐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유명한 사진이죠? 이건 무슨 사진이에요?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을 점으로 찍고 그걸 연결하니까 세계 지도가 나온 거예요. 페이스북 사용자들로만 만든 지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중국하고 러시아 쪽이 텅 비어 있죠. 중국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 러시아는 페이스북하고 똑같은 러시아 버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여기 어디죠? 이 사하라 사막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잘 안 사는 동네죠. 여기 어디죠? 안데스 산맥 있고 이런 동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우리 살고 있는 한국 진짜 열심히 쓰고 있죠. 최선을 다했어. 네? 딱 반동강 나서 열심히 쓰고 있죠. 자, 보면 이렇게 엄청난 연결들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야, 언제 전화 드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그 선배가 글 남겼다는 글이 탁 올라왔어요. 근데 글 내용이 뭔지 아세요? 대우가 내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너를 찾아야 되겠냐? 페이스북 메시지 봤으면 빨리 연락해라. 이렇게 올리고 온 거예요. 이 의미가 되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제 미디어와 IT를 우리가 왜 쓰고 있나,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떻게 잘 써야 되냐, 이런 이제 얘기로 막 들어가는 건데요. 보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풀네임이, 요하네스 게센 플라이히 추 라덴 춤 구텐베르그예요. 네. 이 사람 이름은 구텐베르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구텐베르그는, 금속 인쇄 할자술이라는 걸 만들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이라는 걸 이제, 책의 원형들을 만들어내죠. 저희가 흔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형태가, 그리고 미디어에 리터러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뭘 이야기해요?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구텐베르그 이전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필요가 없었어요. 뭐가 필요가 없었을까요? 하나가 읽기예요. 읽을 거리가 없었어요. 이때는 뭐 성경 이런 것도 성직자나 기족이 받지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읽을 필요가 없었어요. 읽기를 배울 필요가 없었죠. 읽기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건 당연히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와 쓰기를 안 해도 됐던 시대예요. 이 이전 시대.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읽고 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들리세요? 읽고 쓰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많은 책들이 우리한테 정보를 주고 있죠. 예. 이 책을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와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중이죠. 이건 뭐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보시면 그러다가 계속 책이라는 형태가 쭉 오다가 참 의미 있는 자료 같아요. 이 PC라는 형태가 왔어요. PC. 제가 1994년도에 삼성이라는 곳에 제가 입사를 하거든요. 입사를 하는데 1994년이면 불과 지금 몇 년 전인가요? 20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삼성에 제가 다닌 직장에는 2인 1PC 시대였어요. 2인 1PC. 삼성이. 그래서 한 명이 PC를 쓰고 있으면 한 명은 볼펜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굉장히 천천히 해도 돼요. 여러분 쓰시는 기획서, 계획서 이런 거 하나 쓰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도 아무도 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새는 어때요? 날아다니죠. 돌아다니면서도 일하죠. 이 PC 시대죠. 이 PC 시대는 기본적으로 여기 용어지만 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always there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저 PC가 있는 곳에 가야지만 정보를 생산하거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보거나 하는 시대였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거였어요.
요새는 이제 약간 PC도 그냥 데스크탑 말고 노트북도 워낙 일반화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면 노트북 쓰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 노트북 쓰고 계신 분들은 어디나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보를 생산하거나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어때요? 클라우드라는 시대가 열려서 구름 위에 자기 정보를 다 던져놓고 언제 어디서나 내 구름에서 자기 정보를 꺼내서 쓰는 시대가 됐죠. 하지만 아직도 always 되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가끔씩 기차나 이런 거 타보면 재밌는 광경을 목격해요. 어떤 목격을 하냐면 전화를 하세요. 이 전화를 하는데 뭐 부장님이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사원이 부장님 내 컴퓨터 여시고요. 거기 파일 뭐 보시고요. 뭐 어디를 열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아직도 always 되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PC 시대가 우리한테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 놀랍게도 새로운 시대가 확 와버렸거든요. 그게 바로 스마트폰 시대예요. 여러분 아마 스마트폰 거의 다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 시대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PC 시대는 우리가 뭔가 정보를 넣거나 입력하거나 하려고 그러면 키보드라는 외부 입력 장치를 썼어야 됐어요. 마우스로. 예.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바로 입력 장치가 되게끔 바뀌어버렸어요. 잘 바뀌어버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always on이라고 돼 있죠. 이 always on은 뭐냐면 옛날에 PC 시대는 always 되어 그 자리에 가야지만 쓸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은 always on. 뭐죠? 켜져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ways on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을 양산해내느냐면 전원의 노예들을 양산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한 20%? 이렇게 되면 불안하죠? 그리고 여러분 눈은 어디로 향해요? 벽면을 향하죠? 예? 그리고 콘센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집도 룰들이 바뀌고 있다고. 옛날에 커피가 맛있어야 돼. 근데 요새는 어디에 충전기가 많은지를 찾아가야 돼. always on 시대. 예, always on 시대. 이 시대에 채 우리가 적응도 못했어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쓰신다는데 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참 힘들어요. 어쨌든 스마트폰 시대에 채 적응도 안 되는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웨어러블이라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웨어러블. 웨어러블은 뭐예요? 입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IoT라고 그래서 Internet of Things.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다 연결돼서 완전히 연결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옛날에 시대의 사기기가 하나 있었죠. 그게 유비쿼터스라는 거예요. 유비쿼터스는 완전 시대의 사기기예요. 이 유비쿼터스 옛날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을 탁 봐요. 그러면 소변 탁 체크가 돼갖고 담당 의사한테 쫙 날라가요. 소변이 질이 어떻고 쫙 날라. 그래서 내 건강을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열렸다 그랬는데 순 거짓말이었죠. 순 거짓말. 왜냐하면 연결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전혀. 개념만 있었고. 지금 이제 드디어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돼. 그래서 이 시대에는 always perform 그래서 늘 작동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사람들이 밖에 다닐 때 옷은 입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필수적으로 지니기만 하면 걔가 알아서 작동한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 그 대표적인 서막을 알린 데가 죄송합니다. 알린 게 구글에 그랬어요. 구글 그랬어요. 네. 지금 이미 상용화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지대학병원인가 어디에선가 저거 도입한다고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시카고 이런 쪽에서 병원들이 다 저걸 도입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끼고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살국지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상담 같은 거 할 때 그냥 레코드 하면 걔가 알아서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 어디로 보내줘 이러면 파일도 보내주고 뭐 이런 시대가 조금만 끼고 있으면 그죠? 이거 관련된 영상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게 레알이래요. 그럼 이게 진짜 레알일까? 한번 보시죠. 아침에 어떤 한 남자가 일어나서요. 이제 구글 글래스에 껴요. 그러면 이제 폰 딱 해줘. 폰 되고 난 다음에 오늘 뭐 어디 약속 있는 거 이런 거 체크하고요. 그리고 창밖을 딱 쳐다보니까 오늘 날씨하고 이게 다 보여줘요. 네, 다 이게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친구하고 만날 약속을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어디 뭐 서점 앞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밖을 나가요. 나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일단 가고 있는 중인데 지하철 앞에 오니까 뭐가 이렇게 알람이 떠요. 오늘 지하철 서비스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야 물어보니까 얘가 내비게이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는 이걸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걸어가면 개도 만지고 계속 따라가요. 그러다가 좋은 공연을 하나 만나요. 그래서 말로 티켓을 타요. 티켓팅을 해요.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서점에 들어가죠. 서점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니까 얘가 또 알려줘요. 그래서 딱 가서 이 얘가 우크렐라 배우는 애인데 우크렐라 책을 찾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친구가 어디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예. 친구가 이제 거의 서점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얘 밖으로 나가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가는데 여러분 체크인 서비스라는 거 알죠? 내가 어디에 들렸다 이런 서비스. 체크인도 바로 돼요. 체크인 이러면 딱 어디. 예. 그리고 이제 친구가 커피 한잔 마시고 헤어졌어요. 근데 가다가 이제 벽을 보는데 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명령을 하니까 사진을 찍고 이거 구글 플러스에 올려달라니까 올려줘요. 이거 페이스북에 올려달라면 올려주겠죠. 올려줘요.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좀 늦은 거예요. 뮤직 스탑 이러니까 음악이 탁 끊어져요. 이제 여친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예. Hi, what's up? Hey, Hey. you want to say something cool? Yeah, sure. 뭐 내가 보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볼래? 그래서 자기 우크렐라 치면서 멋진 장면을 여친한테 보여주면서 연애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시대가 됐죠. 예. 아마 이 기술들은 더더 정교해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사용하기 편리해지겠죠. 예. 편리해지겠죠. 또 보실까요? 웨어러블. 이거는 지금 이미 출시되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다 출시된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 뭐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미스핏이라고 조그만 건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달고 있으면요, 자기 바이탈 체크해줘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칼로리 얼마 썼는지, 제가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있던 기능 중에 되게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녁에 자잖아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다는 걸 알려줘요, 얘가. 놀라워요. 근데 그것도 놀라지만 뭘 또 얘가 체크하냐면 제가 뒤척인 거 이런 거 체크하는가 봐요. 체크해서 네가 얼마나 잘 잤는지를 체크해줘요. 그래서 총 6시간 잤는데 그 중에서 3시간 더 잘 잤어.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근데 사람이 진짜 간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버렸는데요. 뭐냐면 아침에 자고 나니까 되게 상큼한 거예요. 상쾌했어요. 오늘 하루 일 잘 되겠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저걸 딱 켰는데 너 2시간밖에 잘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럼 급 피곤해져요.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왜 이러지? 그런데 또 제가 되게 피곤해. 아침에 일어난다고 너무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딱 보더니 잘 잤대요. 그럼 또 괜히 기분이 또 좋아져요. 이거 희한한 그게죠.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모바일 앱으로 다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갖고 계시면 좋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무브스라는 앱인데 이거는 애플도 받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도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무브스 앱을 페이스북이 인수를 하거든요. 페이스북에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는 자기가 걸은 거리 어디 가는 이것도 파워풀하지만 진짜 파워풀한 거는 자기가 걸은 거리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도와 연동이 돼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걸어 다녔는지 어디를 들렀는지를 다 얘가 지도로 표시해줘요. 전 세계 지도로. 그리고 완전히 핸드폰 감이 종료만 안 되면 비행기 tas을 때도 비행기 경로까지도 다 찍어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신뢰가 약한 부부나 애인들이 쓰면 안 되죠. 괜히 위험한 앱이죠. 당신 어디 있어? 나는 사무실.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무실 아닌 거야. 이럴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큰 건데. 예. 그냥 지니고만 다녔는데 얘가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지금 사진에서 큰데 요만해요. 굉장히 작은 건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화분 길러보세요. 화분 같은 거 기르면 화분이 왜 죽어요? 물 안 줘서 햇빛 안 보여줘서 죽잖아요. 얘를 화분에 꽂아요. 화분의 바이탈을 체크하는 거예요. 얘가 딱 꽂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화분의 종류가 뭐다 하고 난 다음에 제 핸드폰에 연동을 시켜놔요. 그러면 얘가 체크해서 지금 물 줘야 될 때예요 알려주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해주세요. 햇빛 보여주세요. 계속 알려줘요. 계속 알려주는 이런 것도 나왔죠.
요새 드론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난린데요. 여기 비행체들이죠. 드론 때문에 난린데, 이 도미콥터라는 것도 있어요. 이 도미콥터가 뭐냐면, 이 드론은, 꽃보다 할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지 혼자 날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이런. 이 드론이 이제, 도미노 피자도 배달하는 거예요. 그 도미노 피자 배달하는, 드론을 도미콥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연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도미콥터는 딱 이렇게, 도미노 피자를 딱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무게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무게가 무거워져서 GPS 정보를 딱 집어넣으면 얘가 그게 알아서 자동으로 날아가요. 날아서 배달하고 무게가 가벼워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 기계인데, 한번 보시죠. 그 시연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피자 배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날리기만 하면 돼요. 입력해주고 날리기만 하면. 그럼 얘는 이제, 그거에 지장 없죠? 보통 상황에 지장 없이 그냥 막 날아가요. 산 넘고 물 넘고 막 날아가요. 근데 얘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 안에는 못 들어가요. 예, 집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어느 위치도 오면, 봐도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사람 하나, 이제, 받아요. 예. 받으면 얘는 다시 나가서 자기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 이걸 보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와, 이랬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알바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까 그거 있죠. 뭐죠? 이렇게 화분 것도 사실은 그게 우리로서는 와 신기하다 이런 거지만 그게 만약에 일반 그냥 꽃 키우는데 만약에 적용이 되면 인간 노동이 거의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의 다 자동이 돼요.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오래 살고 와 돌아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재밌던데 그냥 재미로 갖고 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오피스 턴테이블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턴테이블을 알고 계신 분 있어요? 턴테이블. 네, 알고 계시죠. 이 턴테이블 옛날에 이렇게 다 레코드판 이렇게 돌아가는 턴테이블 있잖아요. 이게 뭐 음악 애호가들 하나씩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CD 나오고 지금은 이제 MP3 되면서 이제 다 어디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황학동이나 이런 데 가야지만 이제 뭐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디지털을 만나갖고 새롭게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영상인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Contour, the world's biggest dance music label, wanted to promote a new Boris Bulldogs track. 영어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냥 보면 어떤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Directors notoriously ignore promo CDs. So for their mailing, Contour used what all good DJs use to grab their audience. Real vinyl. A vinyl record. But how could anybody play it? The answer was to include a record player as part of the mailing itself. The Office Turntable. It works with a specially developed smartphone device. It's easy to use, and it's for all types of smartphone. 저걸 받아서 테이블에 놓고요. No fuss. 앱을 실행시켜서 저 위에 다 올려놓으면 음악이 플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자기가 음악 옮기고 싶으면 또 옮길 수도 있고. 나 하나 갖고 싶다 저는. 예. 음악은 모든 게 다 디지털로 들어온 거예요. 디지털로 들어온. It also gives direct access to Contour TV for even more music. The response was very impressive. 선전하는 거예요. By the way, Boris Bulldogs liked the Office Turntable so much that it will be featured in his new video on all music channels, off and online. Back to vinyl, the Office Turntable. 네.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계속 이제 만나가고 있죠. 예. 이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페이지인데 그룹 페이지인데 그것들의 생각이라는 거 아세요? 그것들의 생각?
모르세요? 이 책도 나왔어. 그것들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한 직장인이 있잖아요. 한 직장인이 사물을 이렇게 보면서 쟤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그려요. 그리는데 이거 셀카봉인데 너무 재밌잖아요. 셀카봉이 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몰랐던 모습을 봤어. 딱 한 걸음 정도 뒤로 갔는데 뭐 이런 사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서 이걸 그림을 그려요.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이 친구가 페이스북 그룹을 페이스북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한 걸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책의 출판까지로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왔다가 다시 아날로그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는 거죠. 또 그 반면 디지털이 너무 강조되어가지고 이런 일도 있죠. 이것도 제가 되게 재밌게 본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E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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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발한 화장기 만드는 프랑스에서 만든 광고인데요. 얼마나 불안감을 느꼈으면 저런 광고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너무 많이 쓰니까 아날로그는 잘 안 쓸 거야 했는데 우리는 아날로그를 또 필수적으로 안 쓸 수가 없죠. 예, 아이패드로 똥을 닦을 수는 없잖아요. 예, 없잖아요.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때까지 했냐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형태가 이제 경계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새로운 것들로 계속 다가오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걸 좀 바라볼까 하는 건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늘 하는 얘기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어떤 물건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처음에 초기에 다 저항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아주 편하게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 팩스라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비영리에서 좀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비영리 분들이 특히나 또 팩스를 사랑하세요. 팩스를 굉장히 잘 쓰세요. 저희 재단에도 팩스가 있는데 딱 두 종류의 팩스밖에 안 들어와요. 하나는 사채업자들이 보내는 팩스들이 있어요. 몇 % 할인해주겠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비영리에서 오는 팩스예요. 근데 팩스가 이렇게 일반화될 때 처음에 팩스가 나왔을 때 우리 저항을 안 했을까요? 저항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팩스를 처음 사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냐면 야, 너 그 팩스를 왜 샀니? 줄 데도 없고 받을 데도 없는 그 바보 기계. 이런 얘기를. 당연하겠죠. 팩스를 처음 샀어요, 내가. 그러면 팩스를 산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바보 기계잖아요. 너 어디 보낼 거예요? 어디 받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약간 보호됐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이렇게 큰 폰 있었어요. 그죠? 벽돌 같은 이런 폰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에게 보급을 하겠다고 시티폰인가 하는 이상한 폰 나왔죠. 그래서 공중전화 옆에서만 터지는 이런 폰이 있었어요. 그 공중전화로 하면 되는데 그 옆에 써서 꽉 이렇게 통화하는 이런 폰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핸드폰 썼을 때 제일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썼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것들 무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통화할 일이 있다고 말이야. 저런 핸드폰을 갖고 시끄러워 죽겠어! 공중도다! 막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한 대씩 다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큰 벨소리를 장착하고 가장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신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새로운 기술은요, 처음 나타나면 자기가 익숙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죠. 저항을 하는데 이 기술은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하고 편하게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얘들 변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일반화되죠. 여러분 이메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교육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메일 교육 안 하죠. 인터넷 정보 검색 방법 옛날에 교육을 했어요. 지금은 교육 안 하죠. 지금 놀랍게도 소셜미디어 사용법을 교육을 하거든요.
나중에 한 4, 5년 지나고 나면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쪽팔릴 거예요. 내가 이걸 교육을 받다니. 이런 쉬운 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술로 나가 평평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올 거예요. 굉장히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우리한테 갖고 왔던 아주 큰 변화 중에 제가 봤을 때 우리 일하는, 특히나 비영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가장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코디네이션 코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코디네이션 코스트는 뭐냐면 조정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조정 비용. 이 조정 비용은 뭐냐면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이 만났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많이 연락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걸 문서로 정리해서 또 보내야 되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코스트가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와 버렸어요. 하다못해 저희 다음 세대장 같은 경우에서 어떤 큰 기획 같은 거 할 때는 그냥 공동의 기획 문서를 열어놓고 거기에 실무자도 쓰고 관리자도 쓰고 해서 나중에 보면 거의 그게 실무자가 땡 맞히면 거의 기획이 다 되게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 직장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결제를 올리죠. 결제를 올려서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내려가죠. 그래서 내려가서 또 쓰죠. 그래서 윗사람 올라가요. 그럼 윗사람 보고 과장이 보고 이제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왜 차장한테 올라가. 차장이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과장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그럼 또 써요. 또 쓰고 난 다음에 또 올려. 그럼 차장이 오케이. 그럼 이제 부장한테 가. 부장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럼 또 내려가. 또 써요. 그럼 또 올라가서 이제 상무님한테 가. 상무님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내려가. 이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너 뭐 했냐? 결제문서 계속 만지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근데 이제는 코디네이션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만나는 것도 쉬워졌고요. 옛날에 사실은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저녁 7시 넘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앉아서 생면부지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앉아있는 이 모습 정말 생경하고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막 누가 티켓 주셨어요? 막 와서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정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걸어왔을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정도 사람 모으려 그러면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페이스북에 그냥 공지 한번 날리고 블로그에 글 한번 쓰고 사람들한테 메시지 한번 보내고 이러면 이 정도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이런 게 됐어요. 이런 게 다 조정 비용이에요. 코디네이션 코스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사실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사실은 잘만 쓰면 많아지거든요.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 좀 오래전 일인데요. 한 2년? 3년 되나요? 2년? 예, 3년 되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1월달인가 2월달에 이제 저희 다음 세대전에 사업 계획이 완료된 거예요. 완성됐어요. 한숨을 쉬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트위터를 많이 썼거든요.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려요. 기업사회공헌, 재단, 비영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그냥 가볍게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올리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만날래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첫날 이거 다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모임을 어떻게 조직하지? 해서 그 구글 문서 도구 이런 거 열어가지고 자 오실 분들 신청하세요. 쭉 신청했는데 한 70여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 모임, 진짜 모임도 아니고 준비 모임을 저희 다음 본사에서 해요. 70명이 모인 거예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저도 신기했어요. 지금 모여서 이제 각자 소개하는데 한 2시간 가더라고요. 각자 소개하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준비위원회가 꾸려져요. 5명, 이렇게, 그러니까 비영리에서 5명, 기업에서 5명, 기업 재단에서 5명. 이게 5명씩 해가지고 15명의 그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뭐 준비하면 될까요? 이런 회의들을 이제 구글 문서 통해서 막 회의를 하면서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하고 나중에 이제 점검할 때는 만났지만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처음 모임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해요. 이 모임에 이름이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름을 누가 또 지어주네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에 맞는 로고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디자이너가 로고를 기부하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수다라는 모임이었어요. 네, 아수다라는 모임이었어요. 이 모임에 2011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어. 시작했는데 설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어. 왜냐면 저기에는 무슨 돈이 있은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사람하고 트위터, 그다음 구글 문서밖에 없었어요. 이 세 가지만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사를 저희가
어디 했더라, 2011년 어디서 했는데, 그때 이제 뭐, 각종, 것들은 다 기부를 받았어요. 기부해주던데요, 또. 그러니까 뭐, 그래서 교보생명에서는 자기 강당을 내놓겠다, 뭐, 어딘 데서는 커피를 제공하겠다, 아름다운 커피는 와서 커피를 제공해주고, 뭐, 하여튼 뭐, 막 그래서 우리는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몇 명 올까 했는데, 정말 몇 명 왔을까요? 이 정말 수많은 사람 와. 그냥 제 트윗 하나에서 시작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 영향력이 있다 없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코디네이션 코스트가 낮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다 직장인이에요. 다 바쁜 사람들이에요. 저도 굉장히 바쁜 사람. 다 바쁜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 가능할까요? 그게 IT라는 기술이 우리의 코디네이션 코스트, 조정 비용을 굉장히 낮춰주고 있다.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니지만 listen and repeat을 좀 하려고 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도구들을 우리가 잘 쓸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격언도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냥 상식이거든요. 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가지 이야기할 건데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지금 IT 미디어 도구들은요 다 무료예요. 돈 내고 페이스북 쓰시는 분 계세요? 없죠? 돈 내고 카톡 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네. 네. 물론 아이템은 좀 사긴 하죠. 네. 그게 함정이죠. 네. 어쨌든 거의 서비스에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데. 이게 왜 공짜가 아니지 아세요? 많은 미디어 도구들은 그리고 코디네이션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그게 익숙해지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들은 놀랍게도 우리의 시간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짜 아니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 나는 막 팬페이지에 5,000명 있고 10,000명 있고 뭐 트위터 팔로워가 20,000명, 30,000명 이런 사람들 보면 그게 시간을 엄청나게 쏟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구를 좀 잘 쓰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제가 비영리분들 가끔씩 만나면요, 무슨 마법, 비법, 뭐 이런 걸 가르쳐 달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쓸 수 있냐?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이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만드시든지요, 시간을. 아니면 포기하세요. 이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는요, 시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도 놀라운 표정의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처음에 강의가 시작할 때는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긴장감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쟤 무슨 얘기 할 거야? 그리고 서로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이니까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강의가 한 1시간 조금 지나오니까 약간 풀어졌어요. 눈빛들도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풀린 분도 있어요. 완전히 풀려갖고 딴 데 간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굉장히 표정이 많이 풀어져요. 이게 시간이 없었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어느 날인데 무한도전에서 라디오 DJ 하는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찾아보실 일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거기에 제가 차를 가지고 어딜 가는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라는 거 아세요?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제가 듣고 있는데 거기에 정형돈 씨가 DJ, 1일 DJ를 했어요. 정형돈 씨가 이제 나중에 엔딩 할 때, 끝날 때 배철수 씨를 같이 옆에 해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랑하냐면 배철수 씨 당신이 진행할 때보다 훨씬 광고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진행하니까 그리고 훨씬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훨씬 많은 신청곡이 있고 해서 나는 당신보다 나아 이런 얘기를 정현돈 씨가 해요. 하니까 배철수 씨가 맞다고 당신 얘기가 맞다고 당신이 더 잘났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싹 하느냐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백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는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배철수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 만나는 연인들,
처음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수많이 부딪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고 떠들고 막 이런 일이 있지만 한 20년, 30년 된 부부들 보면 손만 다 잡고 있어도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이 청취자들과의 관계다. 그들이 나한테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지금 내 음악을 듣고 있다. 그게 차이가 아니겠냐? 예? 그게 시간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말수가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눈뼈만 봐도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쓸 수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 과연 이거는 뭐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미디어, IT 이런 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시간을 못 쓴다 그러면 사실은 뭐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죠. 예. 시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들으시면 저런 얘기 하려고 해요. 이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저도 그 약간 뭐죠? 직장 내에서 직급이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말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들을 기가 이제 점점 죽어가는 거죠. 예. 듣는 건 되게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근데 잘 못 듣죠. 예. 사실 이제 듣는 거에는 이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초보와 중수와 고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이게 어떻게 듣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듣는 거래요. 뭐, 제 얘기를 하죠. 제가 퇴근을 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한 9시 됐네요. 피곤해요. 그래서 그냥 소파에 누웠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켰더니 9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9시 뉴스를 보면서 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양말도 안 벗었고요. 손도 안 씻었고요. 그냥 이렇게 너 빠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TV를 보고 있으니까 저쪽 그 부엌에서 아내가 뭔가 들그덕 설거지를 하든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 TV에서 뭐해?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초보. 듣기에 초보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TV에서 뭐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데요. 들리지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초보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겠어요. 활동하시는 여러 영역들 아니면 직장에서도 수많은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역 주민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소리가 들릴 거고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초보래요. 초보. 이 중수가 있대요. 중수는 어떤 거냐면 지금 TV에서 뭐해? 이랬더니 9시 뉴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무슨 얘기냐면 사실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전혀 해석 과정이라는 게 없죠. 그냥 사실 그대로. 이 사람은 초보보다는 훨씬 낫죠. 반응이라도 하니까. 이 고수 있대요. 이 고수는 이거는 뭐 저도 넘을 수 없는 경지인 것 같은데 지금 TV에서 뭐해? 물어봐요. 이 고수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렇대요. 웬만한 집 크기 엄청 큰 건 모르겠지만 웬만한 집 크기면 거실에서 뉴스가 할 때 대부분 곳에서 다 알아요. 뉴스가 한다는 걸. 뉴스의 포메이션은 똑같잖아요. 예, 다 알아요. 그런데 아내는 왜 물었을까? 이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TV에서 뭐해? 딱 듣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TV를 끄는 거예요. TV를 끄고 양말을 벗고 세수를 하고 씻고 아내의 설거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고수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불안한 것 같아요. 이게 고수예요. 그래서 듣는 거에는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대요. 근데 IT 미디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무작정 들어가서 뭐라고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지?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누구는 이런 말들을 쓰고 있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쓰고 있구나 하는 듣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두 번째. 다 알고 있지만 꼭 한번 강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소셜미디어는요, IT는요, 새롭게 오는 것들은요, 완전 통제의 시대 그리고 완전 책임의 시대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어디 숨을 공간이 없어요. 숨을 공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아주 솔직해져야 돼요. 이거도 신문에서 본 건데 우리나라에 이 조폐공사인가 한국은행인가 거기에 위패감별사가 있대요. 근데 전 세계 1위래요. 위패를 감별하는데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데는 1등이래요. 이 사람.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해서 당신은 위조지폐를 왜 이렇게 잘 구분하십니까? 어떻게 평상시에 훈련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대답이 걸작인 거예요. 자기는 위조지폐를 쳐다보지 않는데요. 평상시에는 늘 진짜 지폐만 보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지폐가 딱 보이면 그냥 바로 안 돼요. 가짜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 거 하잖아요. 가짜는 어떤 거 가짜일까?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되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억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오면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억력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죠. 굉장히 솔직하죠. 그래서 보면 그게 소셜이 됐든 IT가 됐든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감정과 자기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대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 있고 이게 세 번째예요. 그다음 네 번째. 시각적인 거와 함께하는 게 좋다는 건데 이거는 관계 맺음에 있어서 특히나 IT 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관계 맺음할 때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맛집 블로거 같은 거 볼 때 막 어떤 사람이 논리적으로 이 가게를 분석해 놓은 글 보세요? 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글 보냐면 막 예쁜 사진들 빵빵빵 찍혀 있는 거 본다고. 예? 여러분 왜 그런 거 그것도 재밌던데. 제가 그 보면서 되게 혼자서 막 낄낄낄낄 웃는 게 있는데 그게 개봉기라는 거예요. 개봉기. 그 아이폰 6 개봉기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포장 뜯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신중하게 쳐다보잖아요. 막. 예? 심각하게 쳐다봐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사진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쳐다보셨을까요? 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주얼이 사실 권력인 시대가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비주얼화는 완전 권력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떤 비주얼을 만들어낼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하죠? 시각적인 거 있잖아요. 시각적인 게 사실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천박해요. 시각적인 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요. 청계산 같은 데 올라갔어요. 공기를 마셨단 말이에요. 너무 공기가 좋아요. 맛있어요. 와, 이렇게 공기가 좋다니. 그럴 때는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 기업이 거기 가서 청계산 공기를 이만큼 채집을 해와요. 그리고 요런 병에 담아요. 청계산 공기 300원. 하는 순간 그 공기는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게 상당히 천박하죠.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드린 얘기인데 여러분 첫사랑들 다 있죠? 혹시 첫사랑하고 지금 살고 계신 분 있어요? 제일 불행한 분이죠. 추억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첫사랑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첫사랑하고 아마 뽀뽀든 키스든 첫 이렇게 입맞춤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억을 한번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거의 다 눈을 감고 계셨을 거예요. 첫사랑하고 첫 키스할 때 눈을 부득 뜨고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라는 걸 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키스가 잦아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시각이 되살아나죠. 저도 살다 보니까 그렇던데요. 왜 결혼하겠다 이러면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이 새끼 눈에 콩깍지가 씌었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 시각이 다 살아나죠. 네. 싹 다 살아나면 저렇게 주름이 많았어. 살은 어떻게 된 거야? 뭐 이게 다 보인다고. 시각적인 크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IT나 미디어에서는 시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새 뭐 비주얼 띵킹, 그 다음에 디자인, 뭐 UI 이런 것들이 다 시각적인 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네. 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그냥 조직에서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IT를 쓰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함께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함께 하는 게. 그러니까 혼자 살면 사실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누가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그거 공유해주고 친구들한테 다시 알려주고 일단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원군이 돼야 되는 거죠. 10명이면 10명부터 시작하고 3명이면 3명부터 시작하고 이러면 점점 확산되죠. 그래서 이게 영어 의미가 있더라고요. Together we can move. 근데 이걸 합쳐 이렇게 보면 이게 팀이라는 거죠.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또 반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 예, 좀. 그 다음 두 번째는? 예? 예, 먼저 들어. 세 번째는? 솔직해. 네 번째는? 예, 시각적. 다섯 번째는? 함께 하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사실은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지만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억하세요? 이 퍼스널 PC예요. 퍼스널 PC, 놀라운 PC죠? 이 PC가 얼마나 소중했으면 여기에 잠금 장치가 따로 붙어 있어요. 예. 옛날에 비밀번호라는 게 없죠. 예, 잠금 장치가 있어요. 이 디스켓이 두 개가 들어가요. 네, A 디스켓, B 디스켓. 큰 디스켓 있죠? 이렇게 큰 거. 예? 시커먼 거.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으면 얘가 뭐예요? 따다다다다다다 읽어요. 그러고 다음에 B를 또 넣으래요. 또 넣으면 따다다다다 읽어요. 부팅 디스크라고 하잖아요. 읽고 나면 뭐예요? 빨간색으로 컴퓨터가 반짝반짝 떴던 PC예요. 이 PC는 퍼스널 컴퓨터라고 했지만 전혀 퍼스널하지 않았어요. 이걸 집에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 굉장히 이걸 막 들으면서 오기 끄덕끄덕 하시고 이런 분들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이 기억나세요? 스마일. 예, 이 스마일 워크맨. 예, 이 대단한 기계였어요. 이걸로 모든 음악 듣는 기계는 종료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더 이상 기술의 진보는 없다. 이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이 워크맨은 우리한테 선물을 두 개를 주거든요. 하나를 뭘 주냐면 헤드폰이라는 걸 선물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거 건축학 개론 보시면 왜 이렇게 사랑하는 여성한테 이렇게 귀에 툭 씌워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워크맨인 거예요. 워크맨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다 리시버라 그래서 이렇게 귀에 탁 꽂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와 안 젊은이를 구분하는 지적이 있다잖아요. 이 젊은이들은 헤드폰을 쓴대요. 크게. 근데 너희 되신 분들은 겸손하게 이어폰을. 예. 그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예. 예, 헤드폰을 선물했죠. 또 선물한 게 있어요. 놀라운 걸 선물했다고. 이게 테이프죠. 이 테이프를 옛날에 들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A면을 다 들었어요. B면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꺼내서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얘한테는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장착돼 있었어요. 그 기능이 바로 오토 리버스가. 이 오토 리버스는요, 기술의 거의 종결자였어요. 내가 A면을 듣다가 언제든지 B를 들을 수 있었어요. 놀라웠죠. 예. 그래서 이 소니 워크맨은요, 좀 잘 사는 애들이 들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막 나오죠. 마이마이, 요요, 뭐, 기억나시죠? 이 아이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예. 예. 기억나시죠? 또 있어요. 놀라운 전화기가 있죠. 우리 진짜 애기한테 보여주니까 자기는 이 전화기 한 번도 써본 지가 없는 거예요. 다 버튼식이잖아요. 이 전화기는 이거 혹시 아주 젊은 분들이 이거 사용할 아주 젊은 분들 없네요. 어쨌든 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아시죠? 이게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돌려서 여기에 쇠막대 있는데 탕 손이 걸치면 전화번호가 하나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이 전화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하나 탑재하고 있었는데 자동 암기 기능이라는 걸 탑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전화기를 쓸 때는 대충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전화번호는 외우고 다녔다고. 특히나 저희 어머니 보면 이모집, 고모집, 삼촌냄 모든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 집 전화번호 몇 번이야? 2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못 외우죠. 가끔씩 보면 생경한 전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왜냐하면 돌리다 보면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돌릴 때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냥 무심하게 9번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9 이렇게 돌려요. 8 이렇게 돌려요. 근데 몇 번만 돌리다 보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화기는 굉장히 나쁜 기능이 하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나쁜 기능이 하나. 그게 뭐냐면 전화를 열심히 돌렸는데 뭐요? 뚜뚜뚜 통화 중이. 사람 돌아버려요. 왜냐면 지금은 통화 중이면 다시 눌리면 되지만 이건 처음부터 다시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전국민 캠페인이 있었죠. 통화는 간단히. 왜냐면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건데. 어쨌든, 이런 전화기 있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PC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런 워커맨이 음악 듣는 기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원격지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기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죠? 예. 형태뿐만 아니라 기술도 굉장히 진보하고 있죠. 근데 이걸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언제 만들어 놓고 이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이게 완전히 다른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저 스스로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 본질은 바뀐 게 없구나. 이거 놀라운 발견 아니에요? 혼자 해놓고 너무 신기했거든요. 혼자 발견해놓고 보세요. 얘도 아직도 0과 1로 연산을 하고 있고요. 얘도 아직도 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음악을 듣고 있고요. 얘도 아직 음악 듣고 있어요. 얘도 원격지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거고요. 얘도 원격지에 있는 통화해요. 물론 부담이 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많이 바뀌어도 사실은 사람의 본질,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하고 연결돼서 뭔가 좀 관계를 맺으면서 아웅다웅 살겠다는 이 사회의 전체 큰 메커니즘에 대한 본질을 변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충실해서 기계들도 아마 진화 발전할 거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거 내년에 출시된다 그러는데 iWatch라는 거 출시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iWatch를 보면서 신의 한 수가 있구나. iWatch의 신의 한 수가 있구나. 이게 애플 기어나 뭐 이런 하고 좀 다른 게 있구나. 이 신의 한 수를 야 애플 역시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애플 뭐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용두 때문에. 용두. 옛날에 이 시계 보면 옆에 태엽 주는 거 있죠. 태엽 주고 뭐 시계 돌리고 하는 거 그게 다 용두거든요. 용두. 얘도 용두가 있어요. 용두. 그래서 온전한 시계의 모양을 갖추고 사람들한테 전혀 생경하지 않게 다가오게 만들고 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자체도 사실은 사람의 행동, 사람이 익숙한 거를 진화 발전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IT 미디어가 워낙 빨리 바뀌고 빠를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 다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중구난방이지만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셜리 터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이 미디어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좀 그럴 때가 있어. 이 사람 책이 우리나라에 제법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제법 한 3권 정도 나와 있죠. 예, 셜리 터클은 아주 그 어떤 시점마다 굉장히 그 현황과 현상을 잘 분석하고 있는 책들을 내요. 근데 책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사람, TV 시대 때 이 사람이 낸 책이, 어떤 책을 냈냐면, 스크린 위의 삶이라는 책을 써내요. 그래서, 야, 우리가 TV라는 매체 환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근데 최근이 아니죠. 좀 됐어요. 이 책이 하나 또 나오는데, 이 셜리 터클이 낸 책이요. Alone Together라는 책을 내요. Alone Together. Alone, 뭐죠? 이렇게 홀로, 외로이, 그 다음 Together, 함께, 이런 책인데요. 이 책 제목이 Alone Together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번역이 진짜 이상하게 됐어요. 그 책 제목이 외로워지는 사람들인가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Alone Together하고 외로워지는 사람하고 뭐가 연관이 있어요, 지금? 연관이 전혀 없어요. 이 Alone Together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의적으로 잘 쓴 글 같아요. 왜냐면, 혼자 있는데 함께 있는 것 같고, 함께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회현상을 제대로 짚어준 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Alone Together 이렇게 한국에서는 번역이 안 되고 외로워지는 사람들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됐을 거예요. 이게 그 책의 부제예요. 부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 부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왜 우리는 기술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신뢰를 보이냐? 누구보다 더? 각자, 사람에게 보다 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고, 이 기술이 뭔가를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소셜미디어 한창 이야기되고 있을 때, 저희한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모금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비영리 기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금을 알려드리지도 않았고 그걸 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절대 돈을 벌어다 주지 않거든요. 모금을 해주지 않아요.
누가 모금을 해주냐면 사실은 사람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한테 많은 기술이 올 거고 많은 미디어가 올 건데 그거를 사람 된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그 기술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그 행위들 면대면 손을 잡는 행위들, 체온을 하는 행위들 그 행위는 더욱더 소중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분리시키지 말고 융합시키고 통합시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연락처거든요. 혹시 저한테 메일 보내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